제 생기부가 그래도 생명인데 산림 조경이나 식품 계열을 써도 되는 건가요? 제 생기부가 컴공인데 건축 계열로 틀어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제 생기부는 아예 관련이 없는데 비인기과를 준비해도 되나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결국은 생기부를 맞췄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대로 지원하고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은 수시에서 상향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수시에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원서 전략도 중요한데요. 똑같은 스펙으로도 무슨 전형으로 무슨 학과를 썼냐에 따라 합불이 갈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저랑 같이 수시 원서 전략을 세우러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첫 번째 중요 포인트, 생기부에 맞는 학과를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기부의 내용을 생각해서 원하는 학과 위주로 원서를 쓰면 수시로 대학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인기 학과들은 대학이 낮아져도 경쟁률도 계속 높고 내신 컷도 잘 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생명 계열이나 컴퓨터 계열을 좀 볼까요? 우선 생명 계열은 경쟁률 기준 어떤 대학을 열어봐도 독야 청청 1등입니다. 심지어는 대학이 더 낮아지는데도 경쟁률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와 함께 볼까요? 한양대부터 보면 상위 공대들 융합전자공, 전기공학, 기계공학, 반도체공학도 경쟁률이 10대 1이거나 살짝 넘는 정도입니다. 근데 같은 대학 내에서도 생명 계열을 쓰게 되면 30대 1이나 37대 1 가까이 경쟁률이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대학이 낮아지면 좀 생명 가기가 쉬워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를 보면 전자나 기계 계열은 경쟁률이 30대 1이 좀 넘죠. 중앙대는 모집 인원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높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과를 보면 90대 1이 나왔죠. 심지어 그 전해에는 99대 1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대학이 낮아진다고 해서 생명과학과를 더 잘 붙는다고 보기도 어렵겠죠. 다른 예시로 숭실대학교를 봐도 공대학과들은 10대 1에서 15대 1 사이에 대체로 경쟁률이 나오고 있지만 의생명 시스템 학부를 쓰게 되면 5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학을 가야 했습니다. 다음 예시로 컴퓨터 계열도 보면 이 컴퓨터 계열은 생명만큼 경쟁률이 이렇게 폭주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입시 결과를 까보면 확실히 컴퓨터 계열의 합격자 내신 컷이 높은 편입니다. 컴공은 확실히 매니아층이 뚜렷해서 높은 내신으로 대학이 낮아지더라도 꼭 컴공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양대를 예시로 보면 한양대는 특목고나 자사고도 꽤 많이 뽑는 편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입시 결과상으로는 1등급 중반대는 잘 없어요. 전기나 기계를 봐도 뭐 3등급대도 있고,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의 50% 컷을 보면 1.5대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양대뿐만 아니라 건국대나 숭실대를 보더라도 명확히 다른 학과들에 비해 컴퓨터 계열이나 생명 계열의 합격자 내신 컷이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죠. 선생님, 생기부가 안 맞는데 써도 되나요? 비슷한 변주로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제 생기부가 그래도 생명인데 산림 조경이나 식품 계열을 써도 되는 건가요? 제 생기부가 컴공인데 건축 계열로 틀어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제 생기부는 아예 관련이 없는데 비인기과를 준비해도 되나요? 이런 형태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거길 지원한다고 해서 합격한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나보다 내신도 좋고 생기부도 맞고 진로 방향도 맞는 학생이 들어오면 그 학생을 붙이고 나를 떨어뜨리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내 생기부에 맞는 생명공학과를 쓰면 합격하냐 하고 봤을 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경쟁률도 보셨겠지만 거긴 생기부에 맞춰서 지원하는 학생 숫자도 많고 성적대도 높기 때문에 어차피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본질적으로는 생기부로 역전할 수 있다는 그 희망회로를 살짝은 내려놓아야 냉정한 판단이 가능해요. 어차피 학종은 어떻게 쓰든 쉬운 전형은 아니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최종 지원 학과를 골라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결국은 생기부를 맞췄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대로 지원하고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혹시나 여러분들은 남들과 원서를 다르게 써서 이변을 노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포인트, 학과를 틀어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마지막 3학년 1학기 생기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선택 과목을 맞게 들었다는 전제 하에 하는 얘기고요. 학과를 틀더라도 선택 과목에 맞는 학과로 트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왕 학종을 확률 높게 쓰려면 생기부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생기부 방향과 애매하게 엮으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틀게 된 학과에 집중하시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틀 때 개연성을 너무 신경 쓰는 나머지 애매하게 내용을 섞어가면서 틉니다. 생명에서 공대로 생기부를 틀려고 하는데 의공학이나 의료기기처럼 기존의 진로와 새로운 진로를 이상하게 섞어서 생기부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생기부를 튼 게 아니에요. 그냥 섞은 거지. 공대 생기부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생명 쪽에 관심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연구 주제를 의료기기로 제출한 학생의 생기부가 되는 겁니다. 혹은 여전히 생명을 좋아하지만 원서 쓰기 애매해서 생기부를 살짝 넓힌 학생 정도로 보이겠죠.
여러분, 방향을 바꾸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물리가 됐든 역학이 됐든 인공지능이 됐든 배터리가 됐든 뭐가 되든 좋으니 어쨌든 내가 이제는 정말 공대에 진하게 관심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럼 진로 역량에서는 높은 점수를 못 받더라도 심층성에서라도 높은 점수를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공대뿐 아니라 여타 다른 학과로 틀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포인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생기부가 좋은 편이 아니라면 학종으로만 상향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상향 지원도 같이 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향 지원 관련해서 얘기할 때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밀도가 옅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줄 서 있는 학생 수가 적어야 운 좋게 추합이 많이 돌든 아니면 쓰려고 하던 지원자 몇 명이 쫄튀해서 다른 학과로 도망을 가든 각종 변수가 합쳐져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줄 서 있는 학생들이 많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향의 본질이 뭐예요? 변수를 노리고 이변을 노리는 거죠. 즉, 줄 서 있는 학생 수가 적은 전형을 노려야 되고 그게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여러분도 수험생이 돼보셔서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은 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선 내신순 선발이니 내신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포기하기도 좋고 대체로 수능 최저도 있고 학교에서 추천도 받아야 되고 또 N수생이면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해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종은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신순 선발이 아니니까 행복회로 돌리기도 좋고 대부분 수능 최저도 없고 또 지원 자격의 제한도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니 현역뿐만이 아니라 N수생들도 학종을 엄청나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차라리 교과 내지는 추천 전형에서 종종 핵방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작년 성대 서강대 교과 전형에서도 빵꾸난 학과들이 있죠. 일반고에서 내신이 1.8보다 낮은 학생이 학종으로 성대 반도체 융합과를 쓰면 붙을까요? 잘 못 붙습니다. 내신 2.35로 서강대 미디어학과를 학종으로 쓰면 붙을까요? 서강대가 아니라 건동홍 미디어를 썼다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내신입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운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차피 생활기록부도 안 좋고 학종도 힘든 상황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죠. 특히나 올해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 내신 컷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시에서 상향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수시에서는 성적뿐만이 아니라 지원 전략도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을 토대로 지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